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치매라는 두 글자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나라는 존재의 뿌리마저 흔들릴까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마음을 닦는 자는 세계를 새로이 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의 길을 따라 뇌의 길을 밝히는 수행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고 건강하면 우리의 뇌도 맑고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치매 예방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치매를 뇌의 병으로만 합니다. 물론 뇌의 병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어디입니까? 불교는 인간을 순간순간 흘러가는 마음의 연속체로 봅니다. 그 연속체 위에 남는 것이 바로 업, 곧 반복된 주의와 행위의 흔적입니다. 업은 죄의 장부가 아닙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 기억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향기이며 그림자이며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오온으로 설명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중에서 상은 지각과 기억을, 행은 의지와 습관을, 식은 의식과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치매는 이 오온의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합니다. 특히 상과 식의 기능이 약해질 때 우리는 기억을 잃고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오온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사막을 통해 그 길을 제시합니다. 계, 정해. 계는 윤리적 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정은 집중력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르며, 해는 통찰을 통해 마음의 지혜를 키웁니다. 이 사막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세 가지 수행법 자비계, 호흡정, 연불독송해의 기반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전을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제자였습니다. 도반들은 비웃었고 그는 스스로를 한탄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빗자루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지를 쓸어낸다, 먼지를 쓸어낸다. 제자는 매일 마당을 쓸며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쓸어낸 것은 마당의 먼지가 아니라 마음속 무명의 때였구나. 그 순간 기억은 놀랍도록 맑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기억의 비밀입니다. 기억은 머리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탁함을 걷어낼 때 저절로 드러나는 빛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억력 향상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기억은 자연스럽게 선명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인연법을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의 결합으로 생겨납니다. 치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환경적 요인,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우리는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상태와 생활습관은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탁함을 걷어낼 것인가? 오늘 저는 세 가지 길을 전합니다. 호흡, 연불독송, 자비. 이 세 길을 49일 동안 꾸준히 걸으면 뇌의 습관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뀝니다. 자, 이제 첫째 길로 들어갑니다.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턱을 살짝, 어깨에 힘을 풀고 혀끝을 가볍게 위신 몸에 댑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45도 아래로 내려도 좋습니다. 귀로는 방 안의 가장 작은 소리를 듣고 코끝에는 바람이 드나드는 느낌을 살핍니다. 이제 4-2-6-2로 호흡합니다. 들숨 4박, 멈춤 2박, 날숨 6박, 멈춤 2박. 들숨마다 마음속으로 맑다, 날숨마다 놓는다. 잡념이 올라오면요, 그저 조용히 생각이라고 이름 붙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라벨링은 벌이 아니라 귀가입니다. 마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호흡 명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며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보호합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으로 계획, 의사결정, 주의 집중, 충동 조절 등을 관장합니다. 치매 환자들에게서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호흡 명상은 전두엽을 규칙적으로 자극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흡 명상은 스트레스 반응을 줄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해마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호흡을 통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해마가 보호됩니다. 처음 하루 8분, 익숙해지면 12분, 가능하면 15분. 일주일이면 호흡이 가늘어지고 3주면 자동 반응이 줄고 6주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호흡은 눈에 띄는 묘기보다 조용한 근육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리듬. 리듬이 곧 기억의 그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두엽을 깨우고 해마가 쉬도록 돕습니다. 머리는 조급할수록 굳고 마음은 고요할수록 넓어집니다. 호흡 명상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현재 순간에 머무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종종 현재와 과거를 혼동하고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능력을 키우면 이러한 시간 인식의 혼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호흡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입니다. 호흡은 마음과 뇌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치매 예방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소리를 더합니다. 관세음보살 혹은 나무 아미타불. 한 글자 한 글자 입술에서 태어나 귀로 돌아오는 길을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내가 낸 소리를 내가 듣는 순간 마음은 하나로 모입니다. 빠르지 않게 또박또박 5분 호흡으로 길을 열고 7분 연불톡송으로 길을 다지고 3분 여운으로 길의 온도를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리듬입니다. 리듬은 뇌의 다중회로를 동시에 깨웁니다. 소리, 촉감, 염주, 호흡이 하나의 묶음으로 저장될 때 장기 기억의 실이 굵어집니다. 연불과 톡송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닙니다. 이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인지 훈련입니다. 소리를 내는 행위는 운동 피지를,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청각 피지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언어 영역을,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손해를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될 때 뇌의 신경 연결망은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연불과 톡송은 좌우 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활성화시킵니다. 뇌량은 정보 처리와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부위의 활성화는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불과 톡송은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매 환자들은 종종 언어 능력이 저하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규칙적인 연불과 톡송을 통해 언어 영역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이러한 언어 능력의 저하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 여러분의 방 안에서 조용히 연불이 흐르면 마음의 가장자리에서 까슬까슬하던 하루의 상처들이 가라앉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혹시 오늘도 마음을 찔렀습니까? 연불은 그 말의 가시를 뽑아내고 빈자리를 자비의 숨으로 채우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망각과 집착의 두 줄을 풀어내며 기억의 매듭을 다시 묶습니다. 연불과 톡송의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역행회상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에 3분 동안 그날 있었던 일을 거꾸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 역행회상은 기억을 정리하고 고정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촉감 앵커입니다. 염주 108개를 매일 같은 속도로 넘기면 손의 촉감이 기억의 스위치가 됩니다. 이는 촉각적 기억을 형성하여
다중감각 코딩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염불과 톡송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듣고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뇌는 전방위적으로 활성화되고 기억의 그물은 더욱 촘촘해집니다. 여러분, 치매는 고립의 토양에서 빠르게 자랍니다. 몸이 늙는 것보다 먼저 관계가 말라버릴 때 뇌는 외로움에 시들어 갑니다. 그래서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는 거창한 이타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단 한 통의 안부, 단 한 줄의 감사, 단 한 번의 작은 보시, 매일 한 사람에게 칭찬 감사 격려를 하세요. 주 1회 1시간 봉사하십시오. 밤마다 합장하고 말하십시오. 오늘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목표가 정렬되고 뇌의 집행 기능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5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활발한 사회적 교류는 인지 예비력을 높여 치매 발병을 지연시킵니다. 자비 수행은 우리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고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뇌를 활성화합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뇌에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뇌의 가소성을 높입니다. 자비 수행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의미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뇌는 더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타인을 돕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은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의미감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비 수행은 또한 긍정적 정서를 확장합니다. 긍정적 정서는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부정적 정서는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특히 해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작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고립의 벽을 허물고 연결의 다리를 놓으며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스트레스의 불을 낮추고 전두엽을 깨웁니다. 염불톡송은 리듬과 조음과 청각이 한데 묶여 다중감각 코딩을 만듭니다. 자비는 긍정 정서를 확장하여 삶의 의미 회로를 견고하게 합니다.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주의를 바른 곳에, 반복을 바른 리듬으로,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불교의 언어로 말하면 정의계가 서로를 살립니다. 신경과학의 언어로 말하면 주의 기억 집행 기능이 서로를 보조합니다. 다른 말 같지만 같은 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가소성을 설하셨고 오늘의 학문은 뇌의 가소성을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뇌가 평생 동안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불교가 오래전부터 가르쳐온 마음의 변화 가능성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바로 이 선한 반복입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주의 집중의 회로를, 염불과 톡송을 통해 언어와 기억의 회로를, 자비 수행을 통해 사회적 연결과 긍정 정서의 회로를 반복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회로들을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 수행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염불과 톡송의 효과를 높이고, 염불과 톡송은 주의 집중력을 강화하여 호흡 명상의 질을 높이며, 자비 수행은 긍정적 정서를 확장하여 전반적인 수행의 지속성을 높입니다. 또한 이 수행들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균형 있게 활성화합니다. 호흡 명상은 주로 전두엽을,
염불과 톡송은 측두엽과 두정엽을, 자비수행은 변연계와 전두엽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뇌 영역이 균형 있게 활성화될 때 뇌는 전체적으로 더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여러분, 불교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2600년 동안 검증되고 다듬어진 마음과 뇌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 방법입니다. 현대 과학이 이제야 발견하기 시작한 뇌의 비밀을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49일을 약속합시다. 긴 약속이 아닙니다. 하루 2025분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순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왜 하필 49일일까요? 불교에서 49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49일 동안 명상하셨고, 우리의 전통에서도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변화와 전환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아침 혹은 저녁, 방해 없는 시간이 되면 자리에 앉습니다. 호흡 8분. 4-2-6-2로 3436 사이클. 들숨 말다 날숨 놓는다. 염불독송 10분. 관세음보살 108염 또는 반야심경 한 단락. 느리게 또렷하게 내가 낸 소리를 내가 듣도록. 자비일기 2분. 오늘의 일보시일 감사일 회향을 적습니다. 발언 1분. 오늘의 평온이 내일의 지혜가 되게 하소서.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여러분의 뇌와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이 시간을 수행 시간으로 인식하고 더 쉽게 집중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간마다 작은 깃발을 꽂아둡시다. 1주차에는 호흡의 규칙을 세우고, 2주차에는 염불의 템포를 고정하고, 3주차에는 자비 행동의 범위를 가족에서 이웃, 낯선 이에게로 넓히고, 4주차에는 역행 회상을 도입해 하루를 거꾸로 흐르며 기억을 고정합니다. 5주차에는 가능하면 108배를 주 2회 더해 몸숨 마음을 일렬로 세우고, 67주차에는 새벽 3분, 호흡과 밤 3분 감사로 하루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49일째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10분 염불을 하고 서로에게 고맙다 말하며 회향식을 치릅니다. 작지만 깊은 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재정렬합니다. 이 단계적 접근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작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또한 기록의 힘을 활용하세요. 매일 자신의 수행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책임감을 높여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둘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체크하십시오. 오늘 호흡을 했는가? 염불을 느리게 또렷하게 했는가? 작은 보시를 실천했는가? 잠들기 전 감사와 회향을 했는가? 이 네 가지 체크가 기억의 내 모서리를 단단히 잡아줍니다. 여러분, 49일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49일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형성된 새로운 습관과 신경, 회로는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짧은 명상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의 49일 여정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당기고 어깨와 턱에 힘을 풉니다. 들숨 4박, 멈춤 2박, 날숨 6박, 멈춤 2박. 들숨엔 말다, 날숨엔 놓는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숨이 코를 통과할 때의 미세한 감각, 가슴이 오르내리는 움직임, 폭부의 확장과 수축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아주 작은 소리로 관세음보살,
글자 하나가 입술에서 태어나 귀로 돌아오는 그 길을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소리의 진동, 입술의 움직임, 혀의 위치 변화를 느껴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라 이름 짓고 다시 소리와 숨으로 돌아옵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돌아옵니다. 오늘 한 가지 자비를 떠올립니다. 전화 한 통, 미소 한 번, 작은 도움 하나. 그 파동이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 번져간다고 상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마지막 한 호흡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조용히 발언합니다. 오늘의 평온이 내일의 지혜가 되게 하소서.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한 이 평온함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가장 건강하게 기능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매일 경험할 때 여러분의 뇌는 더 강하고 탄력적으로 변화합니다. 이제 불교 수행과 치매 예방에 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첫째, 늙으면 다 치매가 되느냐고요? 아닙니다. 나이는 조건일 뿐 습관이 결과를 만듭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으로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47%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나이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과 마음의 상태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상은 멍 때리기가 아니냐고요? 명상은 멍이 아니라 주의의 훈련입니다. 호흡소리 감각에 주의를 능동적으로 모으는 고도의 훈련입니다. 셋째, 염불은 미신이 아니냐고요? 염불은 미신이 아니라 리듬을 통한 인지 훈련입니다. 리듬은 율조음, 운동청각, 피드백이 결합된 종합적인 뇌 훈련입니다. 언어운동 정서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도쿄 대학의 연구에서는 만트라, 낭송이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넷째, 자비는 남 좋은 일만이 아니냐고요? 이 자비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 타인을 함께 견고하게 만듭니다. 연결이 곧 회복력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자비 명상을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텔로미어 세포 노화의 지표 길이가 더 길게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째, 49일은 근거 없는 미신이 아니냐고요? 심리습관 형성의 평균 주기가 68주 범위입니다. 불교의 49일은 경험 지혜가 축적된 실천 단위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새로운 습관 형성에 평균 66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매일 1시간은 무리가 아니냐고요? 2025분 루틴으로 시작하세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짧더라도 매일 하는 것이 주 1-2회 길게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혼자 하기 외롭다고요? 사찰 새벽 톡송 온라인 연불방 가족과 3분 명상으로 공동 수행을 만들어 보십시오. 길은 혼자여도 수행은 함께일 때 오래 갑니다. 함께 수행하면 지속력이 높아지고 사회적 연결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을 붙잡는 법이 아니라 기억을 빛나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뇌가 따라 맑아집니다. 호흡은 길을 열고 염불은 길을 다지고 자비는 그 길을 넓힙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의 20분이 내일의 뇌를 만들고 오늘의 자비가 내일의 관계를 만들며 오늘의 염불이 내일의 기억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3가지 수행법 호흡 명상, 염불톡송, 자비 수행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수행법들은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법을 배웁니다. 염불과 톡송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법을 배웁니다.
자비 수행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 말씀을 다시 새깁니다.